저는 이제 관광공사 사장이니까 관광은 희망산업이라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들 관광공사 사장이니까 당연히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관광산업만큼은 시너지 만들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광산업이야말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성숙도를 바라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관광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려면은 그 사회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또 한 발짝 이제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고 반성하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부분 그대로 맞느냐 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관광이 제대로 되죠. 사실 우리나라는 관광 산업의 경쟁력 이런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수치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작년에는 세계 31위 차지했어요. 우리 경제 경쟁력에 비해서 더없이 부족하죠. 너무 뒤떨어진 거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빨리 어디 갔다가 잠깐 보고 가는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우리 조상들로부터 있던 풍류, 이런 여유가, 이런 문화가 관광 문화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거는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천천히 걸으면서 좋은 자연 환경이 나오면은 잠깐 머물다가 시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가다가 주막에 앉아서 막걸리 좀 천천히 들어가시면서 토론도 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의 문화인데, 그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성장도 했지만은 이제는 관광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왔어요. 근데 관광은 결국은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관광은 그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책임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 CEO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2달 정도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냐 하면은, 책임이 많을수록 어떤 창의력 필요하고 순발력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어떤 창의력을 유발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리듬대로 가기만 하면은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고 점점 필요가 쌓이고, 그러면은 새로운 발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책임 많으면 많을수록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다른 환경을 한번 바꿔놓고, 그리고 리듬을 바꿔놓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한번 새로운 그런 감각을 이제 느끼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새로운 창의력, 또 거기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과연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 하는 방식, 생활 그대로 좋은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번 그냥 릴렉스하고 완전히 재충전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만이 효율성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순발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력의 수치를 보면은 휴가 많이 가는, 관광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동 생산성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관광 문화가 우리가 정착해야만이, 제가 생각해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창의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 최근에 우리가 IT고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인 어떤 발명품이라든가 세계적인 아이디어, 세계적인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제대로 된 관광 문화 한번 정착시킨다면은
폭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잠재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관광공사사장 되면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이런 관광 문화의 정착, 관광 문화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관광 제대로 해야지 관광 인프라가 생기죠. 두 번째는 관광 이미지. 이제 세계인들한테 한국이 정말 관광할 만한 나라다. 한번 가봐서 저는 이제 목표는 뭐냐면 세계인들이 한국에 가지 않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죽는다면은 괜히 살았다는 생각을 들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꼭 한 번이라도 평생 한국을 방문해야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만이 된다. 그런데 그거 과연 만들 수 있는가?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세계 그 관광 산업의 경쟁력 1위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거 지금 수년 전부터 뭐 그 어떤 경기를 봐도 항상 스위스는 세계 경쟁력, 관광 경쟁력은 1위 나와요. 스위스는 제일 많은 사람들 유치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부가가치로 봤을 때, 인프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위스는 1위인데, 근데 우리는 스위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스위스는 결국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어요. 뭐 산하고 계곡, 뭐 호수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없어요? 우리 자연 환경이 정말 세계 일품이에요. 우리 산들이지, 뭐 계곡은 뭐 호수 다 있지만 거기다 바다 있잖아요. 바다, 삼면이 바다고 그 섬이 뭐 4,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아름다운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자연이 그 사람한테 이로운 자연이에요. 우리 산들은 많지만은 사람 배청하는 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는 레저를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뭐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위스는 뭐가 좋으냐면은 스위스는 완전히 보안이 잘 된 나라입니다. 아주 안전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상당히 안전히 보안된 나라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밤 늦게도 여자가 혼자서 도시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도시는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대도시.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정말 안전이 너무 접근성 좋지, 뭐 인프라는 좋고, 단지 우리는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 또 관광 산업의 인프라 없이 부족한 사실이에요. 그것만 거치면은 이제 세계 1등 관광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위스는 유럽 한가운데 있으면서 유럽 인구가 3억 인구예요. 그 상대로 주로 장사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비행기 한 4시간 하는 거리 내에서 23억 인구예요. 그럼 우리 시장이죠. 스위스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먼저 이제 한국이 과연 세계인들한테 정말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 저는 100%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관광 이미지 만들려면은 세계인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자연 환경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뭐 스위스의 알프산이나 뭐 미국의 락키 마운틴처럼 첫눈에 봤을 때 와우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자연 아기자기하고 신비롭고 끝내지만은 거기 일단은 그 매력을 느끼려면 한참 들어가서 한번 느껴야 되거든요. 그냥 첫눈에 막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이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은 그것을 한참 이해시켜야만이 그 매력을 느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한참 가야만이 그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죠? 문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고궁 있고 뭐 사찰 있고 뭐 이 전통 건축물들이 많지만은 그거는 뭐 세계를 비교하면은 뭐 대부분 나라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고궁이나 우리의 사찰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아시아하고 별 달라 보이진 않아요. 조금 알게 되면은 엄청 달라요. 훨씬 더 매력적이고 한국의 고궁
자연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부분이나 허브로 사는 그런 사회 그런 그 상징들이 세계 사람들한테 엄청난 매력을 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랜드마크나 뭐 우리는 뭐 지금 서울도 뭐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 되버렸지만은 뭐 상하이에 비하면은 뭐 시골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랜드마크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한국 관광 이미지 만드는 건 외형적인 거 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이 있고 세계는 아무데도 없는 그런 것들이 외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IT는 참 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IT 잘한다고 해서 세계 사람들 감동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그 핸드폰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국 한번 가봐야지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물론 핸드폰 장사는 그렇지만.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매력은 뭐냐면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는 우리 관광 프로모션, 우리 홍보 캠페인에 그 한국의 내면적인 매력을 내세우면서 이 세계 사람들은 엄청 좋은 효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내면적인 매력이 뭐냐면은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의 에너지다. 한국은 내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많은 나라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 한국 자연 어디든지 이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뭐 50년 전에 뭐 60년 전에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이렇게 OECD 국가 됐고 G20 그 주체국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한국 사람 뭘 하다 하면은 순식간에 뭐 세계 정상 간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 계속 놀래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냐.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이야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독특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에너지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기, 정, 정이라고 불러요. 기, 정, 정은 이제 기는 아주 원초적인 에너지예요. 한국의 자연에서 나오는 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국 산에 가면은 그 기운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한국의 산에 가면은 특별히 이제 그 용산들 있잖아요. 뭐 태백산 있고, 뭐 지리산 있고, 뭐 저기 계룡산이나 뭐 만이산 뭐 이런 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사찰들 있고, 기도원 있고, 뭐 무슨 그 제사장 뭐 이런 것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가면은 거기 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뭔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산에 가면은 다른 데보다 기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한국의 문화가 이런 에너지, 이런 기 엄청 많아요. 한국 음식적으로. 한국 음식은 내가 세계 사람들한테 설명해요. 한국 음식은 에너지 푸드입니다. 에너지 푸드.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음식 속에 철학이 들어있어요. 다른 나라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맛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지만 우리 철학은 밥은 보약이다.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한국 음식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한국 음식입니다. 가진 양념 뭡니까? 오행입니다. 오미, 오방색 뭐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우리 한 식탁 위에 항상 5가지의 그 우주의 에너지들이 항상 있어요. 뭐 어떤 데 김치 안에는 다 있고요.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그 5가지 흐름의 에너지가 이 균형을 이뤄야만이 힘이 나고 또 이렇게 또 희망적이고 뭐 이렇게 신이 난 거지.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에너지는 불균형적으로 쓰자. 뭐 하성 에너지 많이 쓰는가, 뭐 아니면
수성에를 좀 너무 많이 쓰다가 그럼 에너지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해지고 또 아파지고 뭐 그런데 한식 먹을 때 내 몸에서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고 어떤 에너지가 너무 과한지 알고 본능적으로 그 맛으로 그 색깔로 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식을 먹어도 맨날 똑같은 양의 똑같은 반찬 먹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매운 음식도 입에 땡기고 어떤 말은 뭐 단맛이 땡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즉시 이제 따라가면은 그런 에너지의 균형 다시 고치고 그럼 먹고 나서 개운하고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하면서 한식을 한 며칠간 안 먹으면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농담인 줄 알았더니 나는 지금 똑같아요. 나 지금 외국 나가서 뭐 한식 안 먹으면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말 한국 음식 속에서 에너지가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전달이 돼요. 그렇잖아요? 다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뭐 한옥의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한옥 한번 자면은 제대로 한옥에서 구들방 있고 뭐 이런 오리지널 한옥에서 하룻밤 자면은 그 잠의 질이 뭐 다른 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 수없이 체험했는데 이렇게 시골에서 제대로 된 한옥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술 마시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도 후유증 없어요. 거기서만 자면. 그러니까 그것은 인체공학적으로 다 돼 있고 또 우주의 그 땅의 기운을 우리가 제대로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한옥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그런 지혜이고 엄청난 과학과 예술과 문화와 결합체의 한옥이에요. 이런 한국의 문화들이 바로 이런 기를 전달하는데 다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흥이라는 에너지는 신명나는 그 흥겨운 에너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모였다만 하면은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죠? 저는 뭐 우리 독일 사람도 원래 술 먹는 게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정말 음주 문화가 좀 독특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제가 한국에 지금 32년 됐습니다만 한 번도 술 먹기 시작하면은 독일에서 술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끝까지 있으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1차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뭐 항상 몇 명이라도 2차 가고 또 그 중에는 뭐 아주 뭐 또 3차 가는 사람들 언제나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그 무슨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하고 같이 3차까지 갔다가 그 중에 이제 회계사 친구 한 분 있는데 그 사람 술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운전 못하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 기사를 꼬셔가지고 4차까지 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지, 그죠? 근데 이런 그 한번 흥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그냥 뭐 우리 그 월드컵 때 고리공원이라든가 세계 사람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 이렇게 신명나게 놀면서도 그 중에서 절제 있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흥분한 상태 되면은 사람들이 오바 그러면 뭐 무슨 폭력 사태 나고 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없잖아요.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결국에는 그 속에 절제 있고 나중에 뭐 정서까지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 K-팝도 그렇고 무슨 원더걸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 거기에서 한국의 흥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 너무 잘하죠. 이제 여기저기 다 섞어놓고 새로운 거 만드는 거. 근데 그 흥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세계 사람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에너지가 뭐냐면 이 감성적인 에너지 있어요. 이게 내가 정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 따뜻한 그런 거 뭔가 있잖아요. 네? 너무나 이렇게 그 감성적이죠. 우리는 어떤 데는 지나치지만 그런데 그런 거기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는 뭐 손님 오면은 뭐 속을 다 빼내가지고 대접하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놓고 손님을 부를 때 이만큼 이제 차려놓는데 뭐 그 다음에 손님 오면은 뭐 반
반찬 아무도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아니고. 근데 그런 따뜻한 것이 뭐 우리 드라마에서 지금은 한류 드라마들이 뭐 처음에는 뭐 저기 무슨 겨울소나타 뭐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겨울 연가가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감성적인 깊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고 나가서 지금은 아프리카 동유럽까지 지금 이게 퍼졌어요. 지난번에 터키에서 대장금 방영되면서 80% 시청률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장금 나오니까 터키 길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텔레비 앞에서 그냥 서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거기에서 이 따뜻한 거, 뭐 가족애 뭐 이런 것들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가는 거죠. 이 한국적인 그런 따뜻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에너지 같이 있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그것은 이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난 세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배터리가 좀 방전됐을 때 한국에 와서 충전하면 된다. 지금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휴가 가고 뭐 관광할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죠. 새로운 아이디어, 뭐 새로운 인스피레이션, 영감 받아봤는데 그것은 한국은 딱 맞아요. 한국 자체가 영감이에요. 한국 자체가 인스피레이션이고 에너지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CF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 이제 한국에서 이게 방영되지 않고 외국만 방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Korea, be one with earth and sky. 이게 이제 영어권 뭐 유럽, 미국 이런 데 나가서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느끼게 만든 거잖아요. 그 승무는 원래 저 느린 줌이잖아요. 근데 뒤에 그 소리가 빠른 리듬. 그래서 빠른 것하고 느린 것 같이 있다는 것은 긴장감 나오고 그것은 한국의 에너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또 다른 흥에너지 한번 보여요. 그건 주로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나가는데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어요. 有动感，有热情，有心动，有兴奋。找到激情所在。 영감의 시작. 그 발레리나가 한복 입고 쫙 공기 속에 멈추는 순간 뭔가 짜릿한 거 오잖아요. 이제 정편은 이제 따뜻함, 그건 주로 일본에 가서 旅人をもてなす心が受け継がれている国、韓国。水を出す時には柳の葉を一枚浮かべ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一息に飲んでむせないようにという小さな心遣い。忘れかけていた優しさがきっと見つかります。 한국의 따뜻함. 그 나그네가 취할까봐 너무 빨리 그 찬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일부러 나뭇잎 올리는 거. 그건 한국의 마음이지.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 지금 뭐 배용준도 완전히 신이지. 그 특별히 이제 30, 40대 아줌마들한테 이런 것들 보고 이제 한국 와서 그 현장들 돌려보려고 여행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뭐 하여튼 저는 한국이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발휘하려면 사실은 관광공사 힘으로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곳곳에 관광 자원들 제대로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많이 관광하면서
숙박 시설도 생길 수 있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와 뭐 놀 수 있는 그 재미있는 그런 그 작은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져야 되고 사실 우리는 20년 전에 IT 산업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IT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한테 미래 지향적이라고 해서 국력을 다 두지 뭐 민간에서 뭐 산학연이고 뭐 기금도 만들고 뭐 창업을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니까 지금 강대국이 되잖아요. IT 기대고. 그러니까 관광도 우리는 이런 인식만 되면은 이 국력 다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면 순식간에 관광 강대국 될 수 있고 문화 강대국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광 인프라도 그렇고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관광 스포터스 네트워크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개념을 뭐냐면은 이뭐 정보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각계각층에 있는 한국 사람, 또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국인, 또 한국을 알고 사랑하는 뭐 세계 사람, 또 우리 내국에 살고 있는 교포 이런 사람들 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한국의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고 뭐 무슨 토론도 하고 또 묘를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발전되면은 뭐 곳곳에도 투자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도 해보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했는데 일단은 뭘 하냐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가서 한 100명 정도 뭐 한국 분들하고 외국 분들 같이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관광을 돌려보고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 안내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면서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또 제안도 하고 우리나라 분들 여러분들 다 이 정식 관광 했잖아요. 이제 세계 나가서 여기저기 다 보시고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에서도 노하우 좀 얻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게 같이 관광도 하고 또 같이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활동을 한번 보여주시죠. 활동상. 뭐 지금 여러 군데 갔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은 신청하면은 우리가 가서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그 그룹들이 조성돼 가지고 그 축제 때마다 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하고 자원봉사도 좀 하고 또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몇 군데만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뭐 순천동 같고 요거는 순천에 있는 그 사찰에 가고 여기 고양시의 그 강릉 같고 근데 뭐 문경에 가서 거기 이렇게 그 요기 그릇 만드는 데지 가서도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근데 가는 데마다 평생 한국에 살던 사람들도 이런 데 좋은 가 본 사람 많아요.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밌고 이런 것들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 가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건 조금만 더 꾸미고 조금만 더 보장하고 이거는 고양시 한강에 습지대인데 거기 이제 군사 보호 지역인데 거기 이제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새들 엄청 많이 있고 뭐 야생동물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하고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주한 외국인하고 같이 뭐 템플스테이 뭐 이렇게 바로 공양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하면은 뭐 외국 분들하고 같이 가니까 또 재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니까 조금씩 이제 확대돼 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 관광 스포츠가 1,900명이 가입했고 또 이제 온라인 한 3,500명 정도 벌써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 관광 스포츠를 이제 독립적으로 우리 관광공사에서 말하자면 다 하는 게보다도 관광스로 스스로
이제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대 회장을 뽑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이기정 사장이 여기 알피니스트 사장이라고 회장으로 이제 일단 조대 회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40군데 지방자치단체를 벌써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도 하기로 하고, 또 이제 뭐 해외 진출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통티용하고 싱가포르 가서 거기 싱가포르에서 이 한국 관광 스포터스 싱가포르 지부를 이제 발대식하고 각 나라 이제 이런 관광 스포터스 모이고 우리하고 네트워킹하는 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관광이 잘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는 지금 여유 있는 문화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냥 쫓기고 이런 문화에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대로 안 좋다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러면서도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나쁜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대로 좋으냐 뭐 반성가 그러면 같이 콘을 싫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내버려두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관광은 그 나라의 관상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문화이고 자연이고 이런 것을 즐기고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만 만들어주면은 한국의 이미지는 세상에서 엄청 올라가고 우리 부가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우리 제품에 지금은 우리가 뭐 IT 상품이나 뭐 전자, 뭐 자동차 이런 것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기술적인 가치나 기능적인 가치 100%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가격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감성적인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제품의 감성적인 가치를 만들려면은 문화적 아이덴티티, 문화적 이미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대단한 문화다, 대단한 역사 가진 나라다, 대단한 이런 현대 어떤 그런 리더십 있는 나라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자연과 한국의 관광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봤을 때 그거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건 문화 강대입니다. 정신문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충분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신문화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우리 관광문화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은, 뭐 다보스 포럼 같은 것은 스위스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정신문화를 새로운 세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포럼을, 세계적인 포럼, 세계 정상국, 세계 리더들 다 한국에 와서 매년마다 와서 뭐 그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못 만들겠어요? 우리는 그 모든 기본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프라만 만들고 또 그대로 된 환경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관광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은 우리나라 너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정책